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풀 H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NIC 부분에 있어서는 TMA 기능과 TOE 부분을 아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이 부분이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바로 메모리의 133 속도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드 컨트롤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레이드 컨트롤러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IBM이라든가 아니면 HP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SSD의 특성을 지원하느냐 안 지원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인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텔 SSD 특성을 100%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은 인텔 X25 익스트림, SLC SSD 64, 특히 SATA 2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구성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서버로 구성될 때 랜덤 4K 리드 같은 경우는 최고 35,000 IOPS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스텐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50MB/s의 아웃풋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PC가 아니라 서버 같은 경우에 점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비트 에러 레이트율입니다. 1 섹터 for 10의 이거 얼마예요? 15승이죠. 예, 15승의 비트 리드. 즉 이만큼 10의 15승만큼 리드를 했을 때 겨우 한 번 에러가 날까 하는 이런 비트 에러 레이트율을 여러분들 항상 SSD 부분을 점검을 하실 때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TBF는 약 한 200만 시간인데요. 보통 하드 같은 경우는 뭐 30만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엔더런스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지금 64기가 기준으로 2PB 랜덤 라이트를 하면 이 SSD의 수명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서버 자체 백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플랜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 사이에는 8GT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칩셋하고 CPU 간의 성능은 6.4GT.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레이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배속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SSD는 전부 다 SATA 2 3GBps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서버나 스토리지 PC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칩이 하나가 이렇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GBps 정도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 ONS 하이브리드 서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디스크 병목 현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 병목이라는 것은 디스크 타임이 55% 이상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디스크 병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 타임이 10% 미만으로 약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이 상태에도 디스크 병목이 일어난다. 아니면 피지컬 디스크들이 에버리지 디스크 Q뱅스가 2보다 큰 경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Q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7에 퍼포먼스 쪽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시간 Q랭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전부 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2보다 큰 숫자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디스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저 환경보다 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스크 타임이 타임을 낮게 하고 에버리지 디스크 큐렉스가 작게 하기 위해서 디스크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를 빠르게 하는 SSD 디스크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서버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서버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드 컨트롤러 부분을 정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일반 HDD보다 한 200에 한 60% 빠른 SSD를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요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현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서버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디스크 I/O에 데이터 입출력 사이즈가 보통 4K로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큰 8K하고 32K 때 어느 정도 그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약간 563 정도 IPS가 나는데 SSD 같은 경우는 약간 22,000. 그 다음에 32K 같은 경우는 뭐 484 정도인데 그 SSD 같은 경우는 18,000.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약간 39배에서 약간 37배 정도의 성능이 빠르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그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랜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약간 31배에서 약간 30배. 그 다음에 이 디스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러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을 해줍니다. 일단 프로세서 사용률 증가, 즉 프로세서의 디스크 데이터 대기 시간을 줄여주면서 수행 시간을 상당히 빠르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세션 수를 네트워크상의 세션 수를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메모리 페이징 작업이 리얼 메모리 속도 수준으로 페이징 교체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하드 쓰다가 SSD로 노트북에서 디스크를 바꾼 다음에 바로 다시 일반 하드로 들어갔을 때 도저히 일반 하드용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PC를 쓰면은 못 쓰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교체 작업에 있어서 속도 차이가 약 한 30배 또는 한 4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CPU 또는 프로세서에 대한 병목 현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여기 장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스레드 풀의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스레드 풀의 수요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터보 부스트 기능, 그 다음에 하이퍼 스레딩 기능, 또한 L3 캐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L3 캐시가 CPU의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3가 어떤 거는 똑같은 모델인데도 없을 수도 있고요. 2메가짜리, 4메가짜리, 8메가 또는 16메가에 따라서 가격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QPI 버스 시스템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오 컨트롤러가 한 요 정도